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철도노조 집회가 열렸는데 노조와 경찰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파업의 영향으로 주말인 오늘도 열차편 5건 중 1건이 취소됐습니다. 성묘나 나들이를 계획했던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조는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진섭 기자, 파업 여파로 기차역뿐 아니라 버스터미널까지 붐비고 있습니까? 네, 터미널 매표소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기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면서 터미널 안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들이 버스터미널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KTX 타면은 한 2시간만 가거든요, 대구까지. 파업한다고 예매를 하려고 하니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고속버스 타고 가려고. 특히 주말을 맞아 여행을 가거나 고향을 다녀오려던 시민들은 계획에 차질을 빚어야 했습니다. 버스표도 마찬가지로 매진이었어가지고 이것도 겨우 해가지고 이 시간대 가는 거라서 조금 더 늦게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화를 드렸었어요. 천안 가고 있습니다. 여행 때문에요.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파업 문자 와서 급하게 버스로 변경했습니다. 기차역은 오늘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도공사 측은 오늘과 내일 KTX 13편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오후 3시 기준 KTX의 운행률은 평소의 68.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 도중 붉은 연기를 내뿜는 연막탄을 사용하자 이를 말리는 경찰과 충돌하면서 민노총 간부 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모레 오전 9시까지 파업을 할 예정인데요. 다만 철도공사 측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소득 분배, 고용 등 이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계 조작 배후로 지목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맞섰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 조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 통계를 조작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뒤에 숨어있는 최고 정점의 그분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주택 같은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계 조작의 배후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여권의 공세에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은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부서가 된 것 같다며 감사원의 국기문란에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통계청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반면 국토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감사원의 다음 타깃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입니다. 파행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감사에 착수하는데 대회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담당 지자체인 전북도까지 감사 대상만 16곳에 달합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상황인 만큼 감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모레부터 약 2달간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감사원이 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번 현장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는 물론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 개발청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 정부 부처들 간 대회 관련 업무를 조율해온 국무조정실도 이번 현장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기관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30명 이상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대회 유치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대회 유치서부터 그 폐영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철저히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말인 오늘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단식 중단과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해법을 찾았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 대신 당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폭정에 더 강하게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 한 사람도 단식장을 찾아오지 않는다며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단식 17일째를 맞는 이 대표는 전날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동조차 좀 어려우시거든요. 불도 형광등도 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내각 총사퇴 등 단식 중단의 조건들을 정부 여당이 들어주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으로 이 대표를 걱정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거절당한 기념 촬영. 누가 기념 촬영을 거절당한 겁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여론전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현지 시간 15일 미국 뉴저지주의 고든 존슨 주의회 상원의원과 면담을 한 뒤 바다 위에 핵 폐기물 드럼통과 폐사한 생선이 묘사된 포스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의원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진 촬영을 거절한 겁니다. 결국 태평양을 구하자는 문구만 들어간 팻말로 바꾸고 나서야 이 의원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도 언급했습니까? 이 의원은 존슨 의원에게 이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식의 가장 큰 이유는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존슨 의원은 나는 뉴저지의 지역 정치인일 뿐이라며 뉴저지가 지역구인 연방상원의원에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원전 등 에너지 분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죠. 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이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기 국회를 뒤로 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서 고작 한다는 여론전이 이것입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 논란. 김건희 여사와 강아지 사진들이 보이는데 무슨 논란입니까? 네, 바로 별칭 논란입니다.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요. 여당 일각에서 그동안 동물권 보호, 특히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주장해왔던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법이 7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왜 김건희법이라고 했는지 참 기괴합니다. 용화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명을 내린 것인지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비판하는 데 혈안이 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 이름을 따서 법안을 별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안을 상징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여론의 주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인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스쿨존 안전운전 위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특가법 개정안은 민식이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도로미화법을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의 이름을 따서 별칭으로 레이디 버드법이라고 부릅니다. 별칭 논란과는 별개로 여야가 이 법안 처리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네, 여야 모두 개식용 금지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당론으로 개식용 금지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육견협회 등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이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별칭을 갖고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이 오늘은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폭기, 그리고 태평양 함대 등 전략 무기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저것 물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곤 우리도 배를 진수했다면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에서 내리자 인근 지역 학생들이 꽃을 들고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김 위원장도 웃으며 화답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크네비치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2달 만에 재회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을 둘러봤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는 거고 어떤 비행기에 결합해야 될까?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이후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방문한 김 위원장. 샤포시니코프 호위함을 둘러보고 직접 질문을 건넵니다. 이어 쇼이구 장관에게 말을 전하라고 통역에게 요구하는데 이번에 우리도 진수했다. 최근 진수한 전술 핵잠수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우주기지 방문 때도 지식을 뽐내던 김 위원장. 네, 전문가에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칭찬에 웃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관심 갖는 만큼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 고도화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고. 북한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보도하며 주민들에게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현장 감식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50대 가장은 이번 사건 발생 이전부터 주변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9살 김모 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집. 경찰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틀째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된 부검에서 아내와 아들 3명은 흉기에 찔려서, 김 씨는 독극물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선 범행에 쓴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독극물이 발견됐습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 3명을 키우며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성실한 가장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깜짝 놀랐잖아. 내가 되려고 아니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더 없어서 살지 내가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추석 이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과 가족끼리 평소 교류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며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호소되고 뭐 한 것을 자기 부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우리 부인이 알게 되면 내가 전부 다 자기 가족들 죽여불고 자기도 죽어불 한다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김 씨가 아내와 아들들을 잇따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통신, 계좌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이 고급 외제차인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 남성이 일명 롤스로이스남이나 람보르기니남처럼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구속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진 택시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택시 뒤에 있는 흰색 벤틀리 차량에 다가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오전 9시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갑자기 차선을 바꾸려다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남성을 쫓고 있던 순찰차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차량을 막아서 검거한 겁니다. 쾅 소리가 나서 밖에 보니까 그냥 차가 멈춰서 있었고 택시 뒷범퍼가 완전 그냥 차 모양대로 구겨져서 앞쪽에 서 있었고. 차 안에서 버티던 30대 운전자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든 뒤에야 차에서 내렸지만 이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미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간이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현재 경남과 부산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습폭우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 천장에서 물이 쉼없이 쏟아집니다. 바닥은 금세 물로 흥건해집니다. 한때 시간당 60mm의 장대비가 쏟아졌던 경남 창원시.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공사장에 쓰는 플라스틱 드럼통이 둥둥 떠다닙니다. 현재 부산, 경남과 충청, 전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선 한때 시간당 9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비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선 온천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노인 1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창원에서도 밭일을 나갔다 고립된 7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선 100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운전석이 반대차로까지 튕겨나가는 사고로 일대는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25톤 탑차가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그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추격을 했거든요. 추격하고 그 헤드가 반대편으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제주에서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 금지령에 이어 추가로 테슬라 운전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공기관에선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선 중국의 반격일지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관공서입니다. 주차 차단기 옆으로 테슬라 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자 결국 길가에 세워둔 테슬라 차량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중국 공항이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테슬라 출입 금지 안내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달린 카메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중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 금지령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금지령은 부인하면서도 아이폰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中国没有出台禁止购买和使用苹果等外国品牌手机的法律法规和政策文件。但是近期我们确实注意到有很多媒体爆出苹果手机的有关安全事件。 테슬라에게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자 생산지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21%를 차지합니다. 애플도 2022년 기준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에 육박합니다. 두 기업의 전체 매출 합만 우리 돈 600조 원대. 미국 대표 기업인 두 기업의 중국 판매가 부진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 정부가 맞불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진짜 노벨상이 아니라 이그 노벨상이라고 웃기고 황당하지만 나름 과학적 의미가 있는 연구에 수여하는 이 괴짜들의 노벨상입니다. 대소변 사진으로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 변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The Public Health Prize is awarded to Sungmin Park for inventing the Stanford toilet. 올해 이그노벨상은 스마트 변기를 개발한 미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박승민 박사가 받았습니다. 이그노벨상은 스웨덴 한림원이 선정하는 진짜 노벨상은 아니지만 기발하고 재미있는 발상으로 의미가 있는 과학 연구에 주어집니다. 10개 분야 중 공공보건 부분에 박 박사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기라는 그런 특정한 기기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박 박사가 개발한 변기는 몸에서 빠져나오는 대소변으로 건강을 진단합니다. 변기에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부착해 0.5초 단위로 기록합니다. 이어 소변과 대변의 색깔과 양,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해 암 등의 징후를 찾아내는 겁니다. 암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계속 새어나오거든요. 변에 묻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아프고 나서 고치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선행적으로 다 고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공학상 분야에는 죽은 거미다리에 공기를 넣고 빼는 방식으로 집게를 만든 미국 라이스대 연구팀이, 영양상은 소금을 넣지 않아도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전기젓가락을 개발한 일본 연구원이 받았습니다. 상금은 트로피와 함께 10조 짐바브웨 달러가 수여되지만 지폐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와 토착 생태계를 파괴하고 병원균을 퍼뜨리는 침입 외래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외래종의 습격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연간 5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장어를 잡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리자 다리가 파란 푸른 꽃게 여러 마리가 장어와 뒤엉켜 있습니다. 이탈리아 동북부에선 푸른 꽃게 개체 수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래종인 푸른 꽃게가 장어, 홍합 등을 먹어치워 양식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In modo massiccio, tutto il novellame è stato praticamente distrutto, il novellame ci serviva quindi noi abbiamo grossi rischi di perdere tutta la nostra attività, di chiudere addirittura la nostra azienda. 지난달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을 키운 원인으로도 외래종 식물이 지목됐습니다. 기니그래스 등 가연성이 높은 외래종 식물이 하와이로 유입되면서 산불 당시 땔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외래종이 유발하는 농어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침입 외래종이 확산하면서 연간 우리 돈 약 530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유엔은 집계했습니다. But we also know that looking back, then these figures have been quadrupling every 10 years, and we have no reason to think that that isn't going to be happening into the future. 우리 연안에 등장해 굴과 조개 양식장을 초토화시키는 아무르 불가사리와 유령멍게도 유엔 보고서에 언급됐습니다. 외래종은 국제무역 과정뿐만 아니라 바람과 해수의 흐름으로도 유입될 수 있어 경로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외래종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어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바둑판을 떠난 이세돌 구단이 4년 만에 카드 게임판에 떴습니다. 바둑처럼 고도의 심리전과 수싸움이 필요한 홀덤 대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드라마 올인의 실제 모델이자 세계적 포커 고수였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조현선 기자입니다. 약간 기분 나쁜 게 안도의 숨을 쉬다가도 표정을 찡그리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는 이세돌 구단. 여기서 알파고가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다가와서 천신만고 끝에 AI 알파고를 꺾고 첫 승을 따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바둑알이 아닌 포커 카드를 들었습니다. 홀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으론 능숙하게 눈치 싸움 중인 차민수. 드라마 올인 주인공 이병헌의 실제 모델입니다. 바둑기사 6단 출신이자 대한민국 포커 개척자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이 주 전공인 둘의 수싸움이 뜨겁습니다. 그 밖에도 개그맨부터 전 유도 선수 등 다른 직업군의 8명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52장의 카드로 플레이하는 홀덤은 무한대의 배팅에 좋은 패를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보물상자를 여는 듯 조심스레 카드를 들어보지만 표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운동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운동선수의 집중력으로 조준호는 1라운드 선두를 잡았습니다. 벼랑 끝에선 숨길 수 없는 표정. 김학도 표정. 자, 한숨 쉬면서. 그러더니 올인으로 판을 뒤집어버립니다. 복수 제대로 했네. 오늘 밤 경기부터는 예선에서 선발된 165명이 이틀간 경기를 치른 뒤 초대 우승자를 가립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힙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인천 송도에 모였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실험용지를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에 조심스럽게 눕히는 중학생들. 생쥐 뇌구조와 체성분, 골밀도 등을 분석하는 수업입니다. 쥐의 다리 위치를 조정한 뒤 촬영 버튼을 누르자 뼈와 근육 구조가 나타납니다. 엄청 신기하네요. 또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쥐를 태어나서 처음 만져봤는데 예상 외의 느낌이었고 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입니다. 송도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한데 모인 바이오 산업기지입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약 800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유전자 분석과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 업체를 찾아 관련 장비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교과서로만 봤던 기계들 보다가 이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도 살짝 DNA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로 좀 나중에 커서 되고 싶어서 이런 게 좀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학생들은 총 나흘간 글로벌 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국내외 기업들을 탐방합니다. DNA 추출과 바이오 플라스틱 만들기 등 다양한 실습에도 참여합니다. 미래를 이끌 청소년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오늘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미스코리아 출신 특전사 장교, 카바디 국가대표 우휘진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로서 딱 일주일 남은 건데 네. 막바지 훈련이 좀 한창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몇 주 전만 해도 지리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서 그런 산을 타는 체력 운동을 하고 지금은 부산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마무리 컨디셔닝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휘진 선수가 카바디라는 경기 종목의 국가대표인 건데 네. 카바디라는 종목이 솔직히 좀 생소하거든요. 카바디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이듯이 인도 나라의 국기와 같은 스포츠예요. 공격과 수비의 이런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터치를 해서 득점을 하는 형식의 단체 투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경기가 이루어지는지 좀 볼 수 있나요?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중앙선이라고 하고 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의 선수라고 한다면 공격권이 우리나라한테 있을 때 제가 공격을 하러 이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그럼 수비군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 땅을 지키는 겁니까?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저를 잡으려고 하는 수비수인 거예요. 그렇군요.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때보다 카바디라는 단어를 제가 공격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외쳐야 돼요. 카바디가 무슨 뜻이에요? 카바디는 이제 힌두어로 숨을 참다라는 의미인데 카바디라는 말을 계속 외쳐야만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딱 깔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공격수는 무조건 카바디 하면서 맞아요. 상대 진영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주특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는 비교적 팔다리가 긴 편인데 그중에서도 다리를 이용한 공격을 주로 많이 해요. 저희 영어로 이제 리버스 킥이라고 뒤를 돌아서 상대방이 이제 이 다리로 찰 것 같잖아요, 제가. 근데 돌아서 반대 다리로 차는 공격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페이크로 이 다리로 찰 것처럼 하다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카바디 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부드러워서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엄청 빠르게.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과격해서 다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몸에 부상을 혹시 달고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쪽에 멍이 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멍이 들려고 든 건 아니고 경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봤는데 이제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보면 매트에 쓸려서 여기 피가 나고 있다든지 여기 멍이 들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정말 거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바디라는 게 좀 비인기 종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서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맘 놓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저희는 그냥 단지 태권도 매트 위에서 라인을 끊고 이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훈련장이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진천에는 저희 종목을 위한 정식 훈련장이 없어서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훈련장을 마련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국가대표로 뽑히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선수가 된 거니까 아마 훈련 수당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제대로 된 수당을 받고 저희도 이제 1년 내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보통 대다수인 것 같아요. 플랜 B를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되는 환경이 사실 많이 힘들고 서러울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카바디가 제가 아까도 생소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접하시게 된 겁니까? 우연한 기회로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는 공기업에서 그 영어 통역사로서 이제 잠깐 짧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좀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막 몸도 근질근질하고 뭔가 뛰어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제가. 전 뉴델리로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떤 그 조그만 꼬마아이들이 모래장 같은데 분필가루 같은 걸로 막 라인을 끊고 거기서 뭔가 터치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뭐지? 무슨 민속놀이인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게 카바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저 종목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 환영이 쫙 보였군요. 내가 뛰고 있을 때 뭔가... 리버스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되겠구나가 맞아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바디를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카바디를 시작했던 게 제가 14년도 말, 15년도 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첫 게임은 언제입니까? 아직 조추첨을 하질 않아서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10월 2일부터 경기는 시작돼요.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당연히 저의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항상 말은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도 이루고 싶은 건 그 메달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이벌로 꼽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일단 너무 많은데 저희가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나갔을 때 첫 경기가 이란 나라와 경기였는데 저희가 좀 큰 점수 차이로 졌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때는 다시 만약에 이란이랑 붙게 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발전된 실력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란을 이제 가장 큰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인도도 그렇고요. 영어 통역을 또 하셨잖아요. 네. 우리 영어를 좀 살려서 이번 항저우 게임에 임하는 각오를 우리 라이벌 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Hey, hi. I'm very looking forward to see you in a week later, and I think we're gonna beat you up. So please stay tuned and see you later. Bye.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방식이 독특한 만큼 우희진 선수의 어떤 이력이라고 할까요? 살아온 인생의 이런 궤적도 족적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까요? 초등학교 때 육상부 코치님 눈에 들어가지고 육상을 시작을 했고 육상에서도 이제 허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막 브링인 옷 그런 거 보시면은 산 날리고 덤블링하고 피라미드 쌓고 이런 건데 스턴트 치어리딩을 또 잠깐 했어요. 근데 진짜 도전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했었던 게 학군사관 제도라고 이제 ROTC라고도 불리는데 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후보생을 뽑는 이런 제도거든요. 아니 근데 ROTC로 이제 임관을 했는데 특전사로 갔어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내 반평생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전사 부대 가보고 싶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군 소위가 특전사 부대로 간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네. 군에 관련된 규정에도 뭐 여군 소위가 특전사 부대를 가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어필을 했는데 결국 특전사 부대로 제가 발령이 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특전사에선 참모보직을 받아서 이제 임무 수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저한테 파병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명부대라고 8개월간 레바논으로 파병을 갔다 왔죠. 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거의 많았죠. 그 중에서도 뭐 이스라엘과 이제 레바논이 탄을 이제 서로 막 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저희 주둔지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당장 전 인원 무장해가지고 벙커로 대피를 해라.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걸 계속해서 외치고 거의 맨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로 이제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뭔가 내가 진짜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언제든지 희생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급박함도 좀 느꼈던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얘기 저 여성분께 이렇게 생생하게 듣기는 전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이력에 있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는 어떻게 나가게 된 겁니까? 제가 19년도 때 당선이 됐는데 그때에 그 부산, 울산 지역 예선을 한다는 공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학교에. 저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 학교 후배들이 그걸 보고 제 지원서를 몰래 써서 보낸 거예요. 뭐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안 나가려고 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대회에 나가서 나는 카바디라는 종목을 하는 선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카바디에 정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선에 나갔는데 운이 좋게 선이 됐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왜 뽑혔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냥 혼자만 막 시꺼멓게 타 있고 그런 좀 달라 보이는 모습이 더 신선했고 오히려 건강한 미가 돋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희준 씨의 어떤 지금까지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 도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을 겪은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몇 개월 운동을 하지도 못했던 적도 많았고 카바디라는 종목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운동을 했지만 그 메달을 못 딴 아시안게임에서의 노메달이라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전역을 결심한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좀 내 눈앞에 보이는 순간순간 보이는 환경에서 조금의 변화를 주다 보면은 그게 모여서 어떤 하나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용기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한 번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해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바디 국가대표 우희준 선수의 금메달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지방에 호우특보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에 비가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남 지역에서만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강한 호우와 돌풍, 벼락이 동반되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남에 150mm 이상, 경북과 충남에 120mm 이상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도 밤부터 꽤 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큰 더위는 없습니다.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시작돼서 한낮에 서울이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반짝 오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업을 한 뒤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29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연체자가 됐습니다. 4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고 주거 비용과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대신 갚아줄 순 없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빚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주는 나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